안녕하세요. 밸런스 북클럽 클럽장 정민옥입니다. 이번 영상은 밸런스 북클럽 선정도서 보도 셰퍼의 돈 2부 영상입니다. 첫 번째 파트 기본 생각부터 바꾸자가 부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될 마인드와 돈에 대한 시각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2부 영상은 두 번째 파트 돈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입니다. 6장 빚에서 벗어나자. 보도 셰퍼는 빚의 나쁜 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빚의 나쁜 점,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건 소비를 위해서 빚을 지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다 라고 했습니다. 빚을 많이 지면 부자 되기가 어렵다. 책을 읽지 않아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 수 있지만 보도 셰퍼는 괜히 명강연자가 아니죠. 멋있는 표현으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발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장기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 다른 하나는 단기적인 임시방편. 단기적인 해법이 갖는 문제는 우리를 장기적인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점점 부자가 되려는 우리의 의욕을 꺾는 게 바로 빚이다. 의욕이란 자신의 상황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때 생기는데, 빚에 짓눌리면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데 몰두할 시간과 의욕을 상실하게 되면서 부자의 꿈에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도 셰퍼는 우리 마음대로 기대해도 좋은 것이 딱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란 기대뿐. 소비를 위해 빚을 낸다는 건 미래에 벌 돈으로 현재의 물건을 사는 것인데, 물건을 사놓고 돈이 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말이죠. 빚을 청산하기 위한 지혜 13가지를 참고하세요. 장기적 목표를 세워라. 신념을 바꾸어라. 푼돈을 소중하게 여겨라. 지출을 줄여라. 지금 당장 신용카드를 찢어버려라. 마이너스 통장의 신용 한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라. 빌려주고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의 목록을 작성하라. 당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과 터놓고 이야기해라. 자신이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의 절반을 최고 액수로 제시해라. 돈을 쓸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라.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라. 지출액과 수입액을 정하라. 절박함에 대한 감각을 키워라. 그 다음 이어지는 빚을 처리하는 지혜. 빚이 있는 분들에게 하는 실질적인 조언들이라서 꼭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당신은 채무자일 뿐 패배자는 아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일이 생긴다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항상 그의 인격과 분리해라. 결코 사람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책으로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 앞으로 당신이 자신을 심판대에 세울 일이 생기면 곧바로 자신에게 그만이라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고 당신의 성공 일지를 꺼내 스스로 마음에 드는 장점 10개를 적어라. 신념은 당신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동경심을 피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얻어내야 하는 것은 동경심이 아니라 존경심이다. 우리는 승자의 정체성을 지녀야 한다. 승자는 기회를 끌어들이는 사람이다.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비자금을 항상 마련해 두어라. 그러면 당신을 압박하는 모든 문제의 80%를 처리할 수 있다. 대개 당신을 압박하는 것은 빚 자체라기보다 수많은 사소한 문제들이다. 평소에 이 돈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돈으로 여기고 비상시, 즉 파산했을 때만 사용한다. 그리고 50대 50 원칙. 돈이 생겼을 때 절대로 빚을 갚는데 50% 이상을 쓰지 말아라. 빚이 하나도 없는 것 정도가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50%를 저축하기 위해 더 많이 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보도 셰퍼가 내린 자유와 절제에 대한 정의인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쾌한 정의가 없었는데 이 책을 읽고 생겼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저에게 아주 충분했는데요. 자유는 자신이 계획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닌가요? 자유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계획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절제란 무엇일까요? 보도 셰퍼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절제는 우리 안에 담긴 무한한 능력을 밖으로 끌어낸다. 절제가 없으면 어떤 재능이든 쓸모없이 허비되고 만다. 그 다음 목표를 더 높이 세워라. 적은 것에 만족하기 시작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가 우리가 갖게 될 것을 결정한다. 당신의 기대 수준을 높여라. 목표를 더 높이 세우기 위한 보도 셰퍼의 팁도 참 재밌습니다. 스크랩 앨범을 하나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모두 스크랩하세요. 당신이 곧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들을 모두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 방법일 것 같네요. 바라자, 기대하자, 믿자.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적은 것에 절대 만족하지 마라. 당신이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의 기대가 당신의 몫을 결정한다. 7장 수입은 어떻게 늘려야 하나? 수입, 자신이 얼마 벌지는 오로지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강점을 드러내라. 직장인을 위한 연봉 협상 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었고 앞으로 어떤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연봉 협상 시에는 나의 강점을 강하고 확고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면 좋다고 하네요. 당신이 필요하다고 더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더 많이 벌어들일 때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대가를 받으면 10시간 일하라. 일을 빨리 하라. 내용은 좋은데 타이틀을 약간 정 떨어지게 지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읽어보면 이 파티의 포인트는 스피드가 아닙니다. 스페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을 빨리 하면 실수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수도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실수는 경험을 낳고 경험은 올바른 결정을 빠르게 내리는 데 도움이 되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의미 없는 일은 없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라. 계속 공부해라.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그것에 뛰어들어라. 전문가가 되어라.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일은 사막의 모래알 같은 정도의 값어치라고 하네요.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을 하면 모든 사람이 소유한 것만 소유하게 된다. 남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보다 남과 다른 사람이 되라. 10년 뒤 전문가로서 자화상을 그려보라. 그리고 자화상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라. 이 장의 포인트는 다음입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지금과 다른 무언가를 바란다면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내고 주도하라. 당연한 말이지만 되새겨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달라지고 싶다고 하면서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겠죠. 이어지는 7장의 내용들은 이 책의 고비입니다. 타이틀만 그냥 훑어드릴게요.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자신에게 월급을 지불하라.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개인 재산을 확보하라. 당신의 일처리 업무 능력은 몇 점인가? 당신의 수익 기반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나머지는 패스하겠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도 중간에 지루한 구간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저축으로 자신에게 대가를 지불하라. 사람들이 저축을 하지 않는 4가지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맞는가 볼까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생각함. 둘째, 저축은 너무 힘들고 구속한다. 셋째, 기본적으로 저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 넷째, 사람들은 낮은 이자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축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한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라는 내용인데요.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네요. 매월 수입의 10%를 여러 통장에 나누어 저금하라. 수입의 90%로 사는 것은 100%로 사는 것과 똑같이 수월하거나 똑같이 힘들다 라는 내용이 있네요. 다음 9장. 이자의 이자가 기적을 부른다. 저금 통장을 만들어 18개월 동안 매달 2배씩 늘려 저금하라. 그러면 새로운 수입업을 찾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돈 버는 능력과 함께 자신감이 생긴다. 현재 수입원에 올인하지 않아도 된다. 복리를 통한 자본 증식의 3요소는 시간, 일찍 시작할수록 수월하다. 이자율, 투자한 돈이 2배로 늘어나는 기간은 얼마인가? 투자액, 얼마의 돈을 2배로 늘릴 것인가? 우리 북클럽 멤버들에게 복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시간 낭비일 것 같고 간단한 복리 계산법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2 나누기 이자율은 자본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횟수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12%의 이자가 붙을 때 몇 년이 지나야 1천만 원이 2배가 되는지 계산해 볼까요? 72 나누기 12는 6년이 걸립니다. 10장. 왜 돈을 불려야 하는가? 10장의 주된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위기에 대응하라는 내용입니다. 풍년 뒤에는 흉년이 오는 것처럼 경기의 순환은 분명히 온다는 것. 큰 변화의 시기에는 승자와 패자 역시 반드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거기엔 분명히 불공평이 따른다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패자는 희생자입니다. 국가와 회사에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승자는 책임자입니다. 책임을 스스로 떠안는 사람입니다. 책임자는 국가와 회사의 약속 이행 여부에 따라 자기 인생이 좌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책임자가 되고 앞으로 분명히 닥칠 위기를 자신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드 셰퍼는 글도 잘 쓰고 말도 엄청 잘하시는 분인데 책에 소제목 타이틀을 짓는 데는 소질이 조금 없으신 것 같습니다. 10장 타이틀 왜 돈을 불려야 하는가? 이거보다 더 좋은 소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11장 투자의 기본 원칙. 타이틀 밑에 아주 재미있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이 나오네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는 아주 간단히 설명된다. 그것은 커다란 케이크를 불공평하게 나누느냐 작은 케이크를 공평하게 나누느냐의 차이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공평하게 나눈 작은 케이크 조각이 불공평하게 나눈 커다란 케이크의 가장 작은 조각보다도 훨씬 작다.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한 기본 원칙. 기본 원칙 1. 자신이 투자를 하는지 투기를 하는지 직시하라. 보도 셰퍼의 재정 상담인이 보도 셰퍼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투자자란 팔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면서 돈을 번다. 주식과 주식 펀드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알고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투기를 통해서 고정적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 투기는
돈을 딸 수도 잃을 수도 있다는 것. 투기를 하면서 투자를 했다고 믿는다면 낭패다 라고 했습니다. 기본 원칙 2. 돈을 묶어두는 것과 투자하는 것을 구분하라. 어떤 방향으로 돈이 흐르는가? 돈이 당신에게 흘러드는가? 아니면 당신으로부터 흘러나가는가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여건을 개선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도는 이유. 그들이 적게 벌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이 쓰고 너무 적게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책에는 투자를 돈을 물어다 주는 거위에 비유했습니다. 수입으로 비싼 자동차를 사들이는 것은 돈을 묶어두는 것. 반면 돈을 물어다 주는 거위를 키우는 것은 돈을 투자하는 것. 구매와 투자의 순서에 대한 문제인데 먼저 투자를 하고 투자를 통해 얻은 수입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기본 원칙 3. 돈을 굴리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라. 첫째, 금전의 가치에 거는 방법은 예금과 저축. 둘째, 현물의 가치에 거는 방법은 부동산, 주식, 기업 지분 참여 등. 셋째, 도박에 거는 방법. 기본 원칙 4. 현물의 가치는 금전의 가치를 누른다.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은 당신의 돈에게는 적이고 당신의 현물에게는 아군입니다. 돈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라 부르는 현상은 현물에 대해서는 가치 상승이라 불러도 좋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현물에 투자하는 것 외에 다른 살 길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기본 원칙 5. 위험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 자유와 안전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안정성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사람과는 초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안정성만 확보되면 된다는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 돈을 한 번도 잃지 않은 성공한 투자가를 나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돈을 굴리면서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많이 보았다. 위험을 무릅쓰고 실패를 견뎌낼 준비를 하라는 말 같네요. 기본 원칙 6. 분산하라. 몰빵하지 마세요. 기본 원칙 7.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는 이렇게 다르다. 전문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공부하고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2장.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3단계입니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3단계 투자 방법. 위험을 피해야 한다. 수익이 낮더라도 생명보험, 은행예치 등의 분산 투자라고 했는데 골자는 무조건 안전을 추구하라는 내용입니다. 2단계.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2단계에서는 40, 40, 20 투자법을 소개했습니다. 40%는 안전한 곳, 40%는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라. 20%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라. 고수익 펀드를 예로 들었습니다. 3단계. 경제적 자유 누리기. 경제적 안정을 확보했다면 경제적 자유를 위해 50, 50 투자법을 소개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 상품에 모험적으로 투자를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단 두 번째 경제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이 3단계 투자법을 양동이에 비유해서 요약했는데요. 양동이에 물을 채울 때는 항상 처음 것부터 채우고 나서 두 번째 것을 채워라. 그리고 두 번째 양동이가 차고 넘쳐 흘러나온 물로만 세 번째 양동이를 채우는데 사용해라. 이런 방식으로 하면 당신이 확보한 경제적 안정장치는 절대 위협받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13장. 당신의 부를 키워줄 네트워크를 구성하라. 유능한 상담인을 만나라. 성공이 기대되는 사람들과 교류하라. 모범이 되는 사람을 모방하라. 14장. 주는 자가 더 많이 갖는다. 14장은 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멋진 구절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이 우리 삶을 관통하여 흐르는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겠는가. 단지 그것을 잡아두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는 것이다. 더 많이 내어줄수록 그만큼 더 많이 당신에게로 흘러든다. 돈은 우리 삶을 관통하여 흐르는 한 에너지의 형태다. 정말 멋있는 말 아닌가요? 돈에 대한 이렇게 멋진 비유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공감도 되고요. 기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세무사님도 슈퍼개미 이세무사TV 20만 구독자 돌파 기념으로 사랑의 열매 1억을 기부하셔서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셨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임직원 및 회원 구독자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슈퍼개미 이세무사TV 기부 캠페인에 동참을 했는데요. 나눔이라는 것이 나에게 넘쳐나는 것을 어떤 부족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흐르는 에너지를 선한 쪽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나에게 더 좋고 더 풍요로운 에너지가 들어오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굿클럽 멤버들뿐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보도셰퍼의 돈도 읽어보시고 기부도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더 좋고 더 풍요로운 에너지가 흘러 들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밸런스 북클럽 보도셰퍼의 돈 리뷰였습니다.
밸런스 북클럽은 매달 한 권 포개미 이세무사가 선정한 책을 읽고 매달 한 번 금 강의로 이세무사님의 책에 대한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밸런스 금융 온라인 독서 모임인데요. 참여하실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면 제가 직접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